회사를 딱 그만두고 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좋아하는 건 뭐가 있냐니까 더 무서운 게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 20몇 년을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야. 이 어떤 그 무기력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험 일을 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내년 되면 9년 차 되는 것 같은데요. 9년 차. 네. 9년 차인데 네. 뭐 대단한 지금 성과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표님 스토리를 보고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거예요. 연구원이셨잖아요. 그쵸. 네. 그 연구원에서 네. 보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 전공 해가지고 네. 처음 취직을 이제 이 포크레인에 보면은 네. 이 유압 실린더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압 실린더를 이제 연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뭐 설계도 하고 네. 뭐 계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게 내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슬프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 만나면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들 그 맹목적으로 살아요. 맞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취향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급여가 평균 한 230 정도? 연구원? 네. 오. 근데 외벌이었으니까 야, 장난 아니었다. 원룸에서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죠. 네, 원룸에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홀수 다른 급여가 또 작아요. 또 상여달이냐 또 아니냐 뭐 공무원하고 비슷하네요. 뭐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뭐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월세 내고 뭐하고 이렇게 아무리 이게 아껴 살려고 해도 뭔가 시간이 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든 한 20-30%는 내 돈이 있어야 맞아요. 1억짜리 뭐 전세라도 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방에. 근데 20-30% 그럼 2-3천만 원을 도대체 언제 모으죠? 230만 원을 벌어서 그래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적성에도 안 맞고 이거 뭐 현실적으로도 도대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일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계산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었고 탈피하고 싶었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때 인생을 다시 느꼈죠. 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까지 뭐 군대까지 갔다 오면서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뭘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때 26, 7? 그것도 빨리 했는데요? 그게 빠른 건가요? 그럼요. 빨리 한 거지 요즘에. 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이 공교육에 대한 원망. 왜 우리는 왜 이 나이에 와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모든 걸 취업만을 위한 어떤 이런 걸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잘하고자 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무기력감이 엄청 오더라고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좋아하는 건 뭐가 있냐니까 더 무서운 게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맞아요. 좋아하는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는 도대체 이 20몇 년을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이 어떤 그 무기력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뭘 잘한다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벌어야 되니까. 회사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대학교 때 제가 호남권,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가 대학을 전라북도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 지역 우수 기업 알리기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공모전 같은 걸 좀 채워야겠다고 해서 이 교내 발표 대회를 이제 나갔는데 교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학사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민국 학생 그 교내 우리 1등인데 이 호남권,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통합해서 하는 발표 대회를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데 그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면 되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기업 임원들이었어요. 중소 중견기업 기업 임원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뭐 전남대, 저는 이제 군산대학교를 졸업했고 네네. 전남대, 전북대, 뭐 원광대,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 학생들이 다 나온 거죠.
이게 좀 걱정되잖아요. 긴장도 되고 그리고 내가 또 꼴등 할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수상 기록을 보고 아, 내가 어쨌든 누군가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외부인들한테 상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기업인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내 말하는 게 그래서 조금 설득력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말로써 좀 할 수 있는 영업직을 좀 택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 일을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다양한 영업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이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금융 쪽을 배워놓으면 혹시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그쵸. 학문이잖아요. 금융이라는 네. 부분이. 그런 네. 거 걱정 안 되셨어요? 어떤 사실 네. 그때 한 대표님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연구원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네, 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주변 지인들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실망을 했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시골에 연구원 나왔다고 이제 자랑이었는데 갑자기 보험을 한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때는 어쨌든 저도 결혼도 했었고 당장 또 돈을 못 벌면 또 이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존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정장 한 벌 사고 수중에 진짜 한 20-30만 원밖에 없었을걸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지인 영업했을 때 친구들이 설명했을 때 가입해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제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되게 잘해요. 만나면 밥도 다 사고. 처음에 도와줬으니까. 네, 계속 사니까 맨날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면 네.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서 내가 뭐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결혼을 안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일을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회사를 뭐 어떻게든 뭐 좀 혼자니까 뭐 참고 뭐 그냥 좀 다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잘 맞아진 것 같아요. 야, 그럼 네. 그때 사전 인터뷰할 때 예. 그때 그러시잖아요. 천안에서 서울 네. 오셨다가 네. 또 막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때 그 동선이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네. 원래는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할 때 네. 회사가 창원이었어요. 네. 근데 창원에 이제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면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네. 저희 천안에 있는 그 자동차 네. 또 파트가 있었어요. 천안에. 그쪽에 이제 인사팀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창원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와 있었고, 네. 천안에 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는데 네. 이제 우리 동생 친구가 네. 이제 서울에 이제 을지로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보험을 할 거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러면 자기 친구가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나 봐라. 그래서 또 막상 또 보험이 그렇게 흔한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물어볼 데가 또 생각보다 없어요. 없죠. 네, 뭐 사람이네 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또 동생 친구니까 또 고향 후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AI가 발달한 아직까지도 맞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만나나 보자. 그래서 이제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천안에서 서울까지 KTX 정기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을지로 가려면 이제 서울역 타고 시청역에서 환승해가지고 이제 2호선 타고 이제 을지로 가서 이제 출근을 한 다음에 네. 아침 조회가 끝나면 네. 저는 이제 지인 영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인 영업은 제가 이제 그 사투리 쓰잖아요. 경상도가 고향이어가지고 이제 다시 천안산역에 와서 그때 이제 다시 갔다고요? 네, 그쵸. 이제 지방을 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천안산역에 차를 대놓고 KTX 타고 이제 본사 가서 와, 대박이다. 아침 교육 조회 네. 듣고 네. 다시 이제 KTX 타고 천안산역 와서 네. 천안산역에서 이제 또 내 차 가지고 네. 이제 경상도로. 경상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없으니까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대중교통 타고 가면은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뭐 그때는 지금처럼 막 쏘카 이런 게 막 되게 활발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티즈 타고 이제 천안에서 부산 창원까지도 3시간 반 4시간 가요. 그쵸. 그쵸. 가서 이제 다행히 부모님 집이 진해 있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숙박은 이제 엄마 집에서 자고 이제 친구들 뭐 만나고 영업하고 이제 올라와서 계약 받아오는 거 있으면 또 이제 KTX 타고 이제 사무실 가서 수납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었죠. 대박이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야. 다시 하라면 못 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2040 보험에서도 하는 게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거고 네. 또 그런 분들의 과거를 지금 한번 들어보는 건데 지금 사실 만약에 지금 네. 대표님과 같이 하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내 등에 빨대 꽂고 돈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시킨다. 또는 뭐 열정 페이를 강요한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영업하는 방식은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와, 충분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했죠. 진짜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네. 저도 이제 관리자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출장 가거나 하면은 네. 사실 집에서 바로 가지 누구 조회를 듣고 가요. 처음에는 이제 보험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일반 직장을 다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제조업 제 연구원 다닐 때는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서 그 이제 회사 주변 청소하고 이제 아침 체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험사는 그거보다는 러프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편해진 거죠. 와, 이게 네. 진짜 되게 중요한 거. 와. 그러니까 어려운 경험을 좀 먼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네. 환경이 지금 연구원 할 때 그 환경이 디폴트 값이 세팅돼 있으니까 맞아요, 디폴트 값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나한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렇죠. 퇴근도 맨날 11시, 12시, 11시, 12시 퇴근하고 집에 그냥 안 가요. 옆에 선배들이. 야, 저 오뎅이나 하나 먹고 가자. 그래서 맨날 술 먹죠. 그 토요일도 일하죠. 일주일에 4번 회식하고. 근데 보험회사 오니까 너무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부러 어려운 걸 해가지고 디폴트 값을 좀 만드세요. 맞아요. 그러면 저도 보험을 그런 잘할 수 주의예요. 있어. 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영업 방식도 많이 바뀌고 뭐 개인별 성향과 뭐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 이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제 다 라떼는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다 꼰대 같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꼰대 같은 발언을 네. 듣고 내가 잘 되면은 결국 우리하고 또 나한테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 누군가 이렇게 저보다 근데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핵심은 간절이다 진짜. 제가 보니까 간절함.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네.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차에서 여러분 맨날 김밥하고 햄버거만 먹고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이동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와, 그래서 지금 오늘도 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차에서? 오늘 이제 오늘은 이제 공항에 또 PD님 바르다 드려야 되니까. 네. 와,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가서 또 네. 그 어떤 분 인터뷰 네.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했어. 차에서 맥도날드가 내 친구라고. 다 그래요. 네. 보통 옛날에 잘했던 분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영업하는 사람들 차에서 밥 먹는 거 일상이죠. 뭐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